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친구 따라서 우연히 간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모임 자리가 어색했던 터라 말없이 맥주만 홀짝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건넸죠. 이후 남편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데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울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저랑 남편이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어서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결혼 허락을 받은 후 바로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 처음 인사를 드렸죠. 시아버님은 굉장히 진중한 성격이셨고 시어머님은 아주 교양이 넘치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클래식이나 와인에 특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이 굉장히 우아한 애라고 했더니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시어머님을 자랑할 정도로요. 제 말을 모두 들은 친정엄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내가 시집살이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친정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한 친구 중에서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붙잡고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너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우아하고 교양 넘치는 시어머님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모두 결혼 허락을 받은 후 결혼 준비를 차근히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몸만 오면 된다고 하실 정도였죠. 남편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대부분 제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저랑 남편은 결혼 준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망의 결혼식 날, 새벽부터 일어나 메이크업샵에 가서 화장을 시작했어요. 잠시 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도 도착해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두 분 모두 천사가 따로 없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에게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라고 했더니 수줍게 웃으시면서 고맙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후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에 온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식이 시작할 때가 되어서 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신부 대기실로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 결혼식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리고는 신부 대기실에 나가셨어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패백을 위해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어요. 한복을 모두 입은 제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제 여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지금 밖이 난리야 라고 했죠. 왜? 무슨 일 생겼어? 그러자 동생이 언니 시어머니 말이야.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개를 내쳤더군요.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다그쳤더니 언니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갔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는데도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고 했는데 여동생은 똑같이 언니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몽땅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라고 말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장난기가 많은 여동생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친정엄마가 대기실로 들어오시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더 결혼하지 마. 무효라고 소리치셨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친정엄마가 여동생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가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하객들은 웅성거리다가 제가 등장하니까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저만 보았습니다. 저는 축의금을 관리하고 있던 친척 오빠에게 가서 제가 들은 말이 모두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척 오빠가 영혼이 나간 표정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친척 오빠에게로 와서 축의금을 모두 달라고 했답니다. 친척 오빠가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축의금을 챙겨서 가져다 달라고 했대요.
친척 오빠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받았던 축의금을 모두 시어머님에게 전달한 거였죠. 친척 오빠에게 축의금을 받은 시어머니는 신랑 측에서 축의금을 관리하고 있던 남편 친척 동생에게로 갔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의금을 달라고 했대요. 남편 친척 동생은 당연히 축의금을 줬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양쪽에서 모두 축의금을 받은 후에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친척들에게 시어머님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전부 가져가셨다고? 제 질문에 친척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부 가져가셨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응급실이었죠. 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친정엄마는 너 잘못 되는 줄 알고 시겁했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눈시울을 붓하면서 괜찮다고 했고요. 다행히 저는 약간 충격받은 것뿐이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를 그대로 신혼집이 아닌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죠.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친정엄마는 정말 용서받고 싶으면 축의금 가지고 도망간 자네 어머니 데리고 오게 라고 소리쳤어요. 평소 저희 남편을 좋아했던 친정아버지도 남편을 외면했죠. 나중에 시아버지가 말씀해주셨는데 시어머님에게 사실 빚이 있으셨답니다. 어디에다가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셨대요. 시아버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원한다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 말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축의금으로 빚을 갚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빚을 갚지 않으셨더군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그 빚은 시아버지가 모두 갚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보았던 시어머니는 말씀드린 대로 교양 넘치고 우아한 분이셨는데 제가 사람을 잘 못 본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적절했던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로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신혼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화를 내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친정 부모님에게 남편 없으면 죽겠다고 했죠. 시어머님이 저지른 일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다고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친정 부모님은 마지못해 남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고 헤어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쯤인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 둘이 잘 살 거라라는 말만 남기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 전화는 오지 않았고요. 결혼식 날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저희 부부는 극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에 딸도 낳았죠.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정 부모님도 노여움을 차츰 푸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님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포기하셨는지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그 여잔 이미 죽은 여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남편 역시 본인 엄마는 이미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남편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저는 학원을 마친 딸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 되어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벨소리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딸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죠. 저를 발견한 딸아이는 울면서 저에게 안기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경찰에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학원차에서 내린 딸아이를 어떤 할머니가 쫓아가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그 모습을 발견한 학원 선생님이 그 할머니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제가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따져 물으려고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 10년 전에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간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울먹거리면서 맞다, 나다. 라고 하시더군요. 경찰이 그제야 아는 분이세요? 라고 묻길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나와 일단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당장 가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30분 후에 남편이 집에 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죠. 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남편에게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의 연락은 받은 시아버지도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시아버님도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셨죠.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 도대체 어디서 뭘 했냐고 물으니까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축의금을 들고 도망을 간 시어머니는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가셨대요. 처음에는 그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용서를 빌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도망쳤더니 자유로움을 느끼신 거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울면서 너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니. 고집불통에다가 어찌나 보수적인지. 내 아버지랑 사는 내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시어머님 말대로 시아버님이 약간 그런 구석이 있으시긴 합니다.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님이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행동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에게 어디서 지금 내 핑계를 대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라고 하셨고요. 제가 들다가 시어머니에게 그런데 10년 동안 내내 조용히 사시다가 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돈이 다 떨어졌다 라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 시어머님이 제 딸을 쫓아갔다는 경찰 말을 듣고 혹시 저희 부부 딸인 줄 알고 따라가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 다시 물었더니 한 달 전부터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당장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여자를 다시 받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머님인지라 매정하게 내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결정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길래 일단 저희 부부가 모시고 있겠다고 시아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펄쩍 뛰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하나뿐인 결혼식을 망치고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 생각해서 참았죠. 제가 모시고 있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어요. 시어머님은 한 일주일 동안은 저희 부부 눈치만 보시면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제 살림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살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반찬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불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불고기 반찬을 내놓았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요즘 생선구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내 아들은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불고기 반찬을 내놓으라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고기는 시어머님이 좋아하는 반찬이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참견하는 시어머니를 참을 수 없었던 제가 지금 저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시집살이냐고 하시면서 지금 내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라고 하셨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한 후에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당장 어머니를 내보내겠다고 했죠. 하지만 곱게 나가실 시어머님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남편 이모님이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님은 계속 저희 부부와 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마 라고 말씀하신 후 저희 집에 오신 시아버지는 본인 집으로 가자고 하셨죠. 아이들한테 그만 좀 해.
축의금 가지고 도망간 거로는 모자라. 시아버지는 무서우셨는지 시어머님이 순순히 일어나 시아버지 뒤를 따라가시더군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평화를 되찾은 저는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로 2번 다시 시어머니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시집살이를 시킬 생각인지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대로 아예 상대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이 주말에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셨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남편 휴대폰을 빼앗아서 시어머니에게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싹수가 없다면서 화를 내시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교양과 품위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님이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외가댁으로 놀러간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이 재미나게 놀고 있었는데 저희 큰아들이 친정엄마에게 저 할머니가 생겼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친정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옆에서 놀고 있던 딸아이가 누가 나를 쫓아와서 무서웠는데 그게 할머니였어요. 했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친정엄마가 전화해서 사실인지 묻길래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들통이 난 거죠. 친정엄마는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왜 지금까지 비밀로 했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기어이 데려간 건가? 자네 어머니는 어디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게야? 저희 친정엄마에게 그저 죄인인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죄송합니다. 장모님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를 도로 데려갈 거라는 말만 남기고 집에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랑 계속 살고 싶으시대? 아니, 아버지도 어머니랑 이혼하고 싶으시대. 근데 어머니가 이혼해주지 않으니까 별 수가 없는 거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바람이라도 쓸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린 후 아이들을 데리고 양평으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하루 동안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큰아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심하지는 않지만 리얼도 있었고요. 여행이 더는 무리일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곤히 자는 아이들을 한 명씩 업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에 먼저 큰아들을 눕히려고 아들 방으로 갔는데 경악스러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글씨, 저희 시어머니가 왜 남자랑 제 아이를 침대에서 민망한 모습으로 술에 잔뜩 취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다가는 아이들이 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시어머니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깨지 않도록 딸아이 방으로 갔어요. 딸아이를 침대에 눕힌 남편이 왜 이리로 오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을 딸아이 옆에 눕힌 후에 지금 조용히 아들 방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일단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큰아들 방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세상 모르게 낯선 남자의 품에서 자고 있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턱이 빠지도록 입을 쩍 벌렸습니다.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턱으로 땅을 칠 기세였죠. 제가 그런 남편을 툭툭 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수습해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방문을 닫더군요. 그리고 코까지 골며 정신없이 자는 두 사람을 향해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저희 부부가 온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자가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렸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지금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노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일단 남편은 못을 입고 거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에 옷을 입은 시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남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후에 나중에 연락할 거니까 지금은 돌아가세요. 남자는 저희 부부에게 신뢰가 많았다는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 남자 어디서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네 노인정에서 만났다고 이실 찍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남편이 근데 왜 저희 집에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우연히 시아버지 통화 소리를 듣고 저희 부부가 여행 간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내연남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였죠. 저희 집에서 잠깐 지낼 때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비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죠.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아들 침대에서 내연남이랑 그 짓을 벌인 시어머니가 추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즉시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노하신 시아버님은 저희 집으로 쫓아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셨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잠시 친정엄마에게 맡긴 후에 시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삿대질하면서 쌍욕을 퍼붓고 계셨어요.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여보. 시어머니가 울면서 비셨지만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남편이 시어머니, 내연남을 찾아가 사실을 물었는데 시어머니 말대로 노인정에서 만났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결혼은 하셨죠? 라고 했더니 했다고 하면서 제발 본인 부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남편이 시어머니 내연남을 만나러 간 사이 저는 아들 침대를 버렸습니다. 당연히 덮고 자던 이불도 버렸고요. 시어머니가 더럽힌 침대와 이불을 저희 아들이 사용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왜 자기가 아끼는 침대를 버리냐고 울길래 더 좋은 침대로 사주겠다는 말로 겨우 달랬죠. 한편 내연남의 부탁에도 저희 남편은 동네 이웃들에게 수소문해 시어머님의 내연남 집이 어딘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연남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의 부인은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 같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내연녀 소송도 걸었고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내연남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했죠. 거액의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고요. 내연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이혼한 후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 이모님 집으로 가셨지만 거기서도 오래 못 지내셨어요. 이모님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를 내쫓으셨거든요. 현재 시어머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다시는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 모습을 발견한 학원 선생님이 그 할머니를